배드민턴 코트 위에 여제로 군림하던 방수현이 돌연 안세영을 저격하며 수많은 팬들에게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최근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배드민턴 협회 직원들이 참다 못해 입을 열며 방수현이 김태규를 옹호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는데 과연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자세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폭로는 협회 소속이던 한 직원의 말인데, 방수현은 은퇴 이후부터 쭉 협회 소속이었으며 김태규가 회장이 될 수 있도록 힘써준 것이 방수현이라는 게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자자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김태규가 방수현을 믿고 아나무인으로 직원들을 종처럼 부렸다고 합니다. 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 리스트이지만 방송사 해설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방수현은 배드민턴 협회 이사가 되거나 대표팀 감독을 맡고 싶은 꿈이 있을 텐데, 배드민턴 협회와 척을 지고서는 축구협회를 비난했던 과거의 레전드들이 매장 당하는 것을 보고 김태규와 손을 잡은 건데요. 방수현의 도움으로 회장이 된 김태규는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고함을 지르는 일이 일상이었으며, 이러한 폭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협회 내부에서는 그릇된 결정이나 부당한 처우에 대해 반박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심지어 이 같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는 직원들도 있었으며, 한 임원은 회식 자리에서 할 줄 아는 게 뭐냐는 폭언을 듣고도 그저 참아야 했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방수현은 안세영 선수가 입을 열 때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작심한 듯 저격을 날리며 마치 나 때는 말이야라며 안세영의 폭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많은 팬들은 금메달리스트 방수현의 발언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방수현은 자신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양 떠들며 협회와 한 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고, 그녀의 행동이 배드민턴 협회의 전형적인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방수현이 이렇게까지 안세영 선수를 공격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그 뒤에 숨겨진 이유가 반드시 있다며, 협회와 방수현이 안세영을 견제하려는 진짜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전 배드민턴 협회 직원들은 방수현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의견을 넘어서 그 배후에는 복잡한 이해관계와 돈의 흐름이 있다고 폭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배드민턴의 또 다른 전설 이용되는 배드민턴 협회의 앞잡이 방수현의 강력한 반응을 보였는데, 방수현 그녀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그의 서두는 곧 강한 비판으로 이어졌죠. 그는 방수현의 발언을 두고 이건 뒤통수를 치는 행위다라고 단호하게 지적하면서 자신이 한때 존경했던 선배가 정작 후배가 고통을 토로하는 순간에 힘을 보태기는커녕 오히려 협회에 손을 들어줬다는 사실에 분노한 것입니다. 이용되는 안세영이 그동안 겪어온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는데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 아는가라며, 그런 용기를 짓밟는 방수현의 태도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를 강하게 의문시했는데요. 그는 방수현의 발언이 과거의 낡은 관점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꼬집었는데, 방수현은 지금의 문제를 과거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일 뿐이다. 이용대는 이렇게 경고하며 방수현이 단지 협회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후배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표했습니다. 안세영이 공개한 스폰서 자금 유용 의혹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인데, 협회는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며 오히려 안세영을 비난하는 방수현의 발언을 통해 여론을 잠재우려 했지만, 이용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덮어두는 시대는 지났다. 선수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며 협회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용대의 발언은 배드민턴계의 오랜 침묵의 균열을 냈는데, 팬들은 그가 마침내 침묵을 깨고 나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용대 역시 과거에 비슷한 부조리를 경험했기에 그는 저와 같은 선수들이 더 이상 부당한 상황에 놓이지 않길 바랍니다라고 말하며 배드민턴의 미래를 위한 변화를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방수현은 안세영 선수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며, 금메달을 혼자서 따낸 것도 아니고 대표팀이 모든 지원을 해주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폭로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죠. 특히 방수현의 발언은 안세영이 협회의 지원 없이 홀로 트레이너와 함께 금메달을 따냈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그녀를 나약한 선수로 몰아가려는 듯한 인상을 주었고, 방수현의 발언은 마치 기름을 부은 불처럼 사태를 더욱 격화시켰는데요.
이런 발언에 대하여 여론의 비판이 들끓기 시작하자 방수현은 다시 한번 나는 협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저 안세영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을 뿐이다라며 자신을 변호했고 문체부가 수사를 하면 할수록 안세영이 얼마나 특별 대우를 받았는지 드러날 것이다. 개인 트레이너까지 고용할 수 있었던 것은 협회의 지원 덕분이다라며 오히려 안세영이 대접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팬들의 분노를 더욱 거세게 만들었는데 이미 밝혀진 정황들에도 불구하고 방수현이 여전히 뻔뻔하게 협회를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팬들은 배드민턴협회가 도대체 무슨 지원을 해주기에 방수현이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것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 상황에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며 방수현을 거들었는데 대한체육회장 이기흥은 안세영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겠지만 표현 방식이 서툴렀고 적절하지 않았다며 방수현 편을 들었습니다. 체육계 어른들이 나서서 젊은 선수 한 명을 조리돌림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안세영 선수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죠. 사실 방수현의 발언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녀가 단순히 한때의 배드민턴 스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뒤 그녀는 같은 해 신경정신과 전문의 신원균 씨와 결혼하며 선수 생활을 은퇴했는데 이후 방수현은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서 생활하며 국제 배드민턴 연맹 이사직을 역임했죠. 그녀는 더 이상 선수의 입장이 아닌 연맹과 협회의 입장에서 활동하는 인물이 된 것인데 이는 그녀의 편향된 태도가 결코 우연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은 은퇴 후 20년 넘게 연맹과 관련된 일을 하던 방수현이 갑자기 2020년 도쿄 올림픽부터 해설위원으로 복귀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배드민턴 메달리스트 출신이 한둘도 아닌데 하필 오랫동안 선수 생활과 멀어진 그녀를 데려와 해설위원으로 내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배드민턴계의 내막을 잘 아는 이들은 이에 대해 협회의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특히 방수현의 발언들이 협회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녀의 복귀가 우연만은 아닐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하는 선수들을 위해 올림픽이 끝나면 입장을 발표하겠다던 안세영 선수가 6일 만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개인 스폰서를 자유롭게 받고 싶다며 말문을 열었고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결국 돈 때문이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세영 선수와 배드민턴 협회가 맺은 계약서가 입수되어 공개되자 안세영 선수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드러났고 심지어 배드민턴 협회가 안세영 선수 한 명만을 찍어 누르기 위해 집어넣은 독소 조항까지 확인되며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협회는 그녀의 연봉마저 철저히 통제하며 그녀의 경제적 자립을 가로막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의 선수 계약 관리 규정에 따르면 신인 선수 특히 고등학교 졸업 선수의 계약 조건은 철저하게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신인 선수의 계약 기간은 무려 7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계약금은 7년 동안 최고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었죠. 게다가 고등학교 졸업 후 입단한 선수들의 첫 해 연봉은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년 연봉 인상률도 최대 7%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런 제한적인 규정이 결국 안세영 선수의 연봉을 협회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안세영 선수가 시니어 선수로서 4년차에 받았을 연봉을 추정해보면 그 금액은 첫 해에는 최고액인 5천만 원, 2년차에는 7% 인상된 5,350만 원, 3년차에는 5,724만 원, 그리고 4년차인 올해에는 약 6,125만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물론 3년차 이후부터는 연봉 협상이 가능하지만 그 금액 역시 규정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계약금 또한 7년간 1억 원을 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안세영 선수가 아무리 세계적인 기량을 갖춘 선수라 할지라도 그녀의 연봉은 협회의 그늘 아래에서 크게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안세영 선수의 나이가 이제 겨우 22세, 그녀의 연봉이 1억 원이라는 사실은 처음 듣기엔 꽤나 인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세계 배드민턴 랭킹 1위의 자리에 있는 선수가 그저 1억 원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인상적인 첫인상은 금세 무너지고 말죠. 예를 들어 안세영 선수의 라이벌이자 세계 랭킹 2위인 천이페이와 이번 올림픽 결승에서 맞붙었던 하빙자오를 보십시오.
2022년 기준으로 이들은 각각 약 19만 달러, 하나로 약 2억 4천만 원의 수익을 기록했는데 안세영 선수보다 성적이 떨어지지만 수익에서는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배드민턴계의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한국 스포츠 시스템이 얼마나 좁은 틀 안에 갇혀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물론 한국 배드민턴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금액이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개인 후원을 열어주면 될 일 아닐까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배드민턴 선수들 중에는 개인 후원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이들이 많은데 인도의 푸사를라 벤카타 신두 선수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녀는 현재 세계 랭킹 13위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광고와 스폰서 수익으로 무려 700만 달러 하나로 약 97억 원을 벌어들였는데 이는 안세영 선수의 연봉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안세영 선수에게 관심을 가지는 기업들이 줄을 서 있는데 손흥민, 김연아에 이어 차세대 스포츠 스타로 주목받고 있는 안세영 선수는 그 자체로 브랜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연봉과 수익 구조는 협회의 규제와 통제 속에 갇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안세영 선수의 개인 스폰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녀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지 못하게 막는 것과 다름없죠.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안세영 선수에게 개인 스폰서가 집중되면 협회의 운영 비용이 부족해지고 후배 선수들을 지원하고 양성하기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우려인데요. 이는 마치 우수한 선수가 성공하면 다른 선수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논리처럼 들리는데 안세영 선수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협회의 정책에 대해 뼈있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모두 똑같으면 그게 역차별이다. 이 말 속에는 안세영 선수의 깊은 고민과 불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그녀는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건 선수들에게 차별이 아니라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모든 선수를 다 똑같이 대한다면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싶다며 협회의 지침이 선수들의 열망과 도전 정신을 꺾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녀의 지적은 한국 배드민턴계가 처한 현실을 날카롭게 찌르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선 안세영 선수가 정당한 연봉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모두를 위해라는 명분 아래 그녀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 누가 배드민턴 선수의 꿈을 꾸며 성공을 위해 나아가고자 할까요? 방수연의 비판적 발언이 오히려 협회의 잘못을 더 부각시키고 있는 지금 국민들은 안세영의 용기 있는 행동을 지지하며 그녀가 요구한 시스템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과연 대한민국 배드민턴계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변화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묵인과 침묵 속에 비리와 부조리가 숨겨질까요? 안세영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 퍼져 더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계의 부조리를 인식하고 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배드민턴이 더 나아가 모든 스포츠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배드민턴 코트 위에 여제로 군림하던 방수현이 돌연 안세영을 저격하며 수많은 팬들에게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최근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배드민턴 협회 직원들이 참다 못해 입을 열며 방수현이 김태규를 옹호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는데 과연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자세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폭로는 협회 소속이던 한 직원의 말인데 방수현은 은퇴 이후부터 쭉 협회 소속이었으며 김태규가 회장이 될 수 있도록 힘써준 것이 방수현이라는 게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자자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김태규가 방수현을 믿고 아나무인으로 직원들을 종처럼 부렸다고 합니다. 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이지만 방송사 해설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방수현은 배드민턴 협회 이사가 되거나 대표팀 감독을 맡고 싶은 꿈이 있을 텐데 배드민턴 협회와 척을 지고서는 축구협회를 비난했던 과거의 레전드들이 매장당하는 것을 보고 김태규와 손을 잡은 건데요. 방수현의 도움으로 회장이 된 김태규는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고함을 지르는 일이 일상이었으며 이러한 폭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협회 내부에서는 그릇된 결정이나 부당한 처우에 대해 반박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심지어 이 같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는 직원들도 있었으며 한 임원은 회식 자리에서 할 줄 아는 게 뭐냐는 폭언을 듣고도 그저 참아야 했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방수현은 안세영 선수가 입을 열 때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작심한 듯 저격을 날리며 마치 나 때는 말이야라며 안세영의 폭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많은 팬들은 금메달리스트 방수연의 발언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방수연은 자신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양 떠들며 협회와 한 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고, 그녀의 행동이 배드민턴협회의 전형적인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방수연이 이렇게까지 안세영 선수를 공격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그 뒤에 숨겨진 이유가 반드시 있다며, 협회와 방수연이 안세영을 견제하려는 진짜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전 배드민턴 협회 직원들은 방수연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의견을 넘어서 그 배후에는 복잡한 이해관계와 돈의 흐름이 있다고 폭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배드민턴의 또 다른 전설 이용되는 배드민턴 협회의 앞잡이 방수연의 강력한 반응을 보였는데, 방수연 그녀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그의 서두는 곧 강한 비판으로 이어졌죠. 그는 방수연의 발언을 두고 이건 뒤통수를 치는 행위다라고 단호하게 지적하면서, 자신이 한때 존경했던 선배가 정작 후배가 고통을 토로하는 순간에 힘을 보태기는커녕 오히려 협회에 손을 들어줬다는 사실에 분노한 것입니다. 이용되는 안세영이 그동안 겪어온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는데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 아는가라며, 그런 용기를 짓밟는 방수연의 태도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를 강하게 의문시했는데요. 그는 방수연의 발언이 과거의 낡은 관점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꼬집었는데, 방수연은 지금의 문제를 과거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일 뿐이다. 이용대는 이렇게 경고하며, 방수연이 단지 협회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후배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표했습니다. 안세영이 공개한 스폰서 자금 유용 의혹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인데, 협회는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며 오히려 안세영을 비난하는 방수연의 발언을 통해 여론을 잠재우려 했지만, 이용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덮어두는 시대는 지났다. 선수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며, 협회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용대의 발언은 배드민턴계에 오랜 침묵의 균열을 냈는데, 팬들은 그가 마침내 침묵을 깨고 나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용대 역시 과거에 비슷한 부조리를 경험했기에 그는 저와 같은 선수들이 더 이상 부당한 상황에 놓이지 않길 바랍니다라고 말하며 배드민턴의 미래를 위한 변화를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방수연은 안세영 선수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며, 금메달을 혼자서 따낸 것도 아니고 대표팀이 모든 지원을 해주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폭로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죠. 특히 방수연의 발언은 안세영이 협회의 지원 없이 홀로 트레이너와 함께 금메달을 따냈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그녀를 나약한 선수로 몰아가려는 듯한 인상을 주었고, 방수연의 발언은 마치 기름을 부은 불처럼 사태를 더욱 격화시켰는데요. 이런 발언에 대하여 여론의 비판이 들끓기 시작하자 방수연은 다시 한번 나는 협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저 안세영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을 뿐이다라며 자신을 변호했고, 문체부가 수사를 하면 할수록 안세영이 얼마나 특별 대우를 받았는지 드러날 것이다. 개인 트레이너까지 고용할 수 있었던 것은 협회의 지원 덕분이다라며 오히려 안세영이 대접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팬들의 분노를 더욱 거세게 만들었는데, 이미 밝혀진 정황들에도 불구하고 방수연이 여전히 뻔뻔하게 협회를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팬들은 배드민턴협회가 도대체 무슨 지원을 해주기에 방수연이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것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 상황에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며 방수연을 거들었는데, 대한체육회장 이기흥은 안세영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겠지만 표현 방식이 서툴렀고 적절하지 않았다며 방수연 편을 들었습니다. 체육계 어른들이 나서서 젊은 선수 한 명을 조리돌림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안세영 선수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죠. 사실 방수연의 발언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녀가 단순히 한때의 배드민턴 스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뒤 그녀는 같은 해 신경정신과 전문의 신원균 씨와 결혼하며 선수 생활을 은퇴했는데, 이후 방수연은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서 생활하며 국제 배드민턴 연맹 이사직을 역임했죠. 그녀는 더 이상 선수의 입장이 아닌 연맹과 협회의 입장에서 활동하는 인물이 된 것인데, 이는 그녀의 편향된 태도가 결코 우연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은, 은퇴 후 20년 넘게 연맹과 관련된 일을 하던 방수연이 갑자기 2020년 도쿄 올림픽부터 해설위원으로 복귀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배드민턴 메달리스트 출신이 한둘도 아닌데 하필 오랫동안 선수 생활과 멀어진 그녀를 데려와 해설위원으로 내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배드민턴계의 내막을 잘 아는 이들은 이에 대해 협회에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특히 방수현의 발언들이 협회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녀의 복귀가 우연만은 아닐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하는 선수들을 위해 올림픽이 끝나면 입장을 발표하겠다던 안세영 선수가 6일 만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개인 스폰서를 자유롭게 받고 싶다며 말문을 열었고,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결국 돈 때문이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세영 선수와 배드민턴 협회가 맺은 계약서가 입수되어 공개되자 안세영 선수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드러났고, 심지어 배드민턴 협회가 안세영 선수 한 명만을 찍어 누르기 위해 집어넣은 독소 조항까지 확인되며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협회는 그녀의 연봉마저 철저히 통제하며 그녀의 경제적 자립을 가로막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의 선수 계약 관리 규정에 따르면 신인 선수, 특히 고등학교 졸업 선수의 계약 조건은 철저하게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신인 선수의 계약 기간은 무려 7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계약금은 7년 동안 최고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었죠. 게다가 고등학교 졸업 후 입단한 선수들의 첫 해 연봉은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년 연봉 인상률도 최대 7%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런 제한적인 규정이 결국 안세영 선수의 연봉을 협회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안세영 선수가 시니어 선수로서 4년차에 받았을 연봉을 추정해보면 그 금액은 첫 해에는 최고액인 5천만 원, 2년차에는 7% 인상된 5,350만 원, 3년차에는 5,724만 원, 그리고 4년차인 올해에는 약 6,125만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물론 3년차 이후부터는 연봉 협상이 가능하지만 그 금액 역시 규정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계약금 또한 7년간 1억 원을 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안세영 선수가 아무리 세계적인 기량을 갖춘 선수라 할지라도 그녀의 연봉은 협회의 그늘 아래에서 크게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안세영 선수의 나이가 이제 겨우 22세, 그녀의 연봉이 1억 원이라는 사실은 처음 듣기엔 꽤나 인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세계 배드민턴 랭킹 1위의 자리에 있는 선수가 그저 1억 원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인상적인 첫인상은 금세 무너지고 말죠. 예를 들어 안세영 선수의 라이벌이자 세계 랭킹 2위인 천이페이와 이번 올림픽 결승에서 맞붙었던 하빙자오를 보십시오. 2022년 기준으로 이들은 각각 약 19만 달러, 하나로 약 2억 4천만 원의 수익을 기록했는데, 안세영 선수보다 성적이 떨어지지만 수익에서는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배드민턴계의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한국 스포츠 시스템이 얼마나 좁은 틀 안에 갇혀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물론 한국 배드민턴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금액이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개인 후원을 열어주면 될 일 아닐까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배드민턴 선수들 중에는 개인 후원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이들이 많은데, 인도의 푸사를라 벤카타 신두 선수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녀는 현재 세계 랭킹 13위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광고와 스폰서 수익으로 무려 700만 달러, 하나로 약 97억 원을 벌어들였는데, 이는 안세영 선수의 연봉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안세영 선수에게 관심을 가지는 기업들이 줄을 서 있는데, 손흥민, 김연아에 이어 차세대 스포츠 스타로 주목받고 있는 안세영 선수는 그 자체로 브랜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연봉과 수익 구조는 협회의 규제와 통제 속에 갇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안세영 선수의 개인 스폰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녀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지 못하게 막는 것과 다름없죠.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안세영 선수에게 개인 스폰서가 집중되면 협회의 운영 비용이 부족해지고 후배 선수들을 지원하고 양성하기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우려인데요. 이는 마치 우수한 선수가 성공하면 다른 선수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논리처럼 들리는데, 안세영 선수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협회의 정책에 대해 뼈있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모두 똑같으면 그게 역차별이다. 이 말 속에는 안세영 선수의 깊은 고민과 불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그녀는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건 선수들에게 차별이 아니라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모든 선수를 다 똑같이 대한다면 오히려 역차별
인과별이 아닌가 싶다며 협회의 지침이 선수들의 열망과 도전 정신을 꺾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녀의 지적은 한국 배드민턴계가 처한 현실을 날카롭게 찌르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선 안세영 선수가 정당한 연봉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모두를 위해라는 명분 아래 그녀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 누가 배드민턴 선수의 꿈을 꾸며 성공을 위해 나아가고자 할까요? 방수연의 비판적 발언이 오히려 협회의 잘못을 더 부각시키고 있는 지금, 국민들은 안세영의 용기 있는 행동을 지지하며 그녀가 요구한 시스템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과연 대한민국 배드민턴계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변화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묵인과 침묵 속에 비리와 부조리가 숨겨질까요? 안세영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 퍼져 더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계의 부조리를 인식하고 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배드민턴이 더 나아가 모든 스포츠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